경매 초보는 역시 다세대 빌라가 제일 무난하겠죠? 라고 하셨어요. 경매 초보는 다세대 빌라 하시는 게 무난하죠.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시면 아파트 하시면 됩니다.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으면 부자는 여기 있죠. 위에 있다는 표현보다는 소수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부자가 아닌 사람이 다수 깔려 있습니다. 경매에 여기 고수가 여기 소수고 여기 중수가 있을 거고 초보가 쫙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 피라미드 잘 기억하세요. 초보인데 빌라 하면 되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밑바닥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아예 저버리십시오. (1억짜리를) 9천만 원대에 사면 세금 내고 이사비용 주고 기타 등등 하면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초보 시장에는 1억짜리를 9천만 원대에 주고 이사비용 주고 세금 내도 흐뭇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사 갈 사람, 실수요자. 아무리 찾아봐도 1억이야 다 매매는. 근데 경매는 한 500에서 1000 싸게 산대. 1000만 원이라는 수치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크게 싸게 사는 거지만 투자자한테는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왜? 1억이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해 가셨죠? 이 수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이 시장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보면 빌라 하면 되죠? 네. 왜? 빌라 말고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구가 줄어요. 인구가 줄면 이 준 인구에서는 아까보다는 훨씬 더 경쟁이 덜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실시간을 할 때마다 항상 공부 좀 하셔서 조금 더 큰 아니면 더 많이 버는 경매 시장에 도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라고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저는 초보 때 뭐 했냐? 여기서 놀았어요. 맨 밑바닥에서. 수년간 놀았고 100건이 넘는 물건을 빌라로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좀 먹고 살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매라는 진짜 매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피라미드에서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전 밑바닥보다는 좀 올라와 계셔야 그 재밌으면 또 안 빠져나가거든요. 여기 있으면 재미를 못 봐니까 경매 해보니까 돈 버는 것도 없네. 그리고 이제 나가요. 그 돈의 재미를 한번 진정으로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정말 너무너무 낮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참 본 얘기인데 제 의견을 좀 섞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태어났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시나요? 자, 그러면 지구본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 태어날 거냐? 지구본을 세게 한 바퀴 싹 돌려요. 눈을 감고 딱 찍어. 190개에 가까운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 GDP라고 그러나요? 그게 한 10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10개국을 빼면 한 180개국이 남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못 사는 나라를 찍을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북한 찍으면 북한 찍으면 아찔하다 진짜.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힘드냐? 그럼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제가 한 20년 전에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직업을 뭐 이렇게 크게 고르거나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직업을 얻기만 하면 좋았던 때였던 것 같고, 또 제가 어릴 때로 돌아가면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오는 집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조선시대 때로 돌아가면 왕보다 우리가 더 잘 살지 않나? 그래서 어떤 공정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고 부조리한 게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좋아졌고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스스로를 걱정이나 불행으로 빠뜨리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왕님, 모든 영상을 보고 경매를 시작했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마왕님의 모든 영상을 완벽히 이해했다면 경매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게 전제가 깔릴 수가 있나? 제가 프랑스 요리하는 법을 뭐 몇 스푼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요리책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완벽하게 외웠어.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합니다. 하면 그 책을 써준 사람과 동일한 맛이 날까요? 수영도 책으로 나오거든요. 자영은 이렇게 팔을 펴서 밑으로 내리고, 다리는 첨벙첨벙하지 말고 허벅지를 붙여갖고 이렇게 하고, 그걸 완벽하게 알아. 그럼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건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아는 것과 이 실전이 이제 좀 다릅니다.
그리고 머리가 있고 실전이 있고 또 이게 마음이 있죠. 마음. 배짱 있게 질러 라고 지식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내가 지를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나, 이런 것들이 여러 박자가 톱니바퀴가 딱 맞아 떨어져야 이제 그게 제대로 굴러가고, 그걸 제대로 오랫동안 굴려봐서 돈을 벌어봐야 전문가, 고수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제 시작해야 될 단계입니다. 요리책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요리를 해야 되고, 운동에 대한 책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운동을 해야겠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될 단계예요. 제 영상을 이해했다면 그것도 이제 꾸준히 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작년에 입주했습니다. 지금 입지나 부동산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랑 회사가 왕복 3시간이고 업무지구랑 너무 멀고 공기는 좋지만 19년 급한 마음에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청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울로 잘못 오셨다는 얘기죠. 서울에서 3시간 걸리는 직장에 다니신다는 얘기고, 현재 3년 거주해서 2년 거주 의무가 남아서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인데 대출받은 1억과 현금 2억 총 3억이 있습니다. 사실 2년 후 살아야 할 곳이 미리 사고 싶은데 그곳의 살고 싶은 곳은 너무 비싸서 못 사고요. 지금 이 돈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과 2년이나 3년 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실거주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를 해서 제가 살아야 하는 집에 들어갈 돈이기 때문에 신중합니다. 3년 안에 3억에서 3억 5천 현금으로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고민됩니다. 투자를 하라고 하는 저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지만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번에 쌍쌍전자를 사시면 한 1억 넣어놓으면 3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전자의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이건 매년 또는 어떻게 보면 매달 터지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뭘 했다가 잘못됐다. 지금 뭐 GS 사태, 뭐 임창정 사태 이런 거 지금 뭐 난리가 또 났죠. 뭐 그전에는 뭐 테라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죠. 그 투자자가 이 기업에 또는 이 투자에 엄청난 비전이나 소신이나 이걸 갖고 투자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누가 좋다 그래서 뭐 이런 이유로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제일 좋은 투자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자기 본인한테. 본인의 실력을 높여서 소신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질문은 제가 주식으로 비유를 했죠. 어떤 주식을 사면 2년 후에 3억이 될까요? 제가 만약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입니다. 신.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투자하는 사람도 제가 보기엔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려는 목표, 계획 이런 건 좋으나 어떤 거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직장에 있어서 바빠요? 우리 토요반, 야간반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보다 뭔가를 더 열심히 하거나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남들보다 더 버는 거예요. 나 청약 한 번 했는데 1억 벌었는데? 그럼 다음 청약 때 1억 잃을 겁니다. 왜? 소신이 없죠. 때를 잘 탄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한참 좋은 2020년, 2021년까지 뭐 청약해서 뭐 얼마 벌었다, 로또 청약이다 이런 사람들 한 10년 후에 만나보세요. 그럼 뭐 엄청나게 부자 돼 있어야 정상이죠? 그냥 저냥 삽니다. 그러니까 청약으로 한번 재해보면 계속 청약만 하거든요. 그럼 좋았을 때 있었고 안 좋을 때 있으면 플러스 P 붙다가 마이너스 P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어떤 데다가 뭘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거는 제가 말을 해줄 수도 없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얘기는 여기까지. 처음 공부한 지 7개월, 첫 낙찰받은 지는 3개월이 되었는데요. 2건. 원래 성격이 공격적이라 대출도 풀로 받았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은 잘하려고 하는데 망한 경우를 보니까 조금 천천히 해야 하는지 걱정이 돼요. 공격적이지만 금액은 보수적으로 적는 대출 비율을 좀 줄여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공격적이다 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보수적이다, 방어적이다 이런 표현을 좀 덜 좋아합니다. 공격적인 마인드가 사업 성공에 나름 큰 힘을 줍니다. 이미 성공한 기업이라면 보수적이거나 방어적인 게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시작해야 되는 기업이라면 뭐 보수적일 이유가 없죠.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분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분들은 마음이 급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것까진 좋은데 이게 뭔가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게 같이 따라옵니다, 이게. 그래서 공격적인 건 추천드리나 급한 마음을 좀 줄여야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 대출 비율을 좀 줄여야 할까요? 에서는 개인적인 컨설팅이라면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컨설팅이라면 대출 비율을 줄일 필요 없이 급한 마음을 줄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니 그걸 자 혼합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애들 학교 문제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제가 2년 전 최고점에 사서 현재 매수자가 가격을 낮추면 산다고 버팁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버티는 거지. 내가 너무 우리 시청자들한테 너무 제가 이렇게 손이 안으로 굽나요? 그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티는 거야. 그거는 지금 가격이 쌌는데 옛날 가격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건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상대가 버티는 게 아니라. 안 팔립니다, 그거. 애들 이사 문제로 지금 당장 가야 되면 지금 시세로 팔아버리시고 좀 손해보더라도 가셔야 되는 거고, 애들 학교 문제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갖고 계셔갖고 이 학교 문제를 조금 뒤로 미루셔야 됩니다. 낮춰야만 산다고 버팁니다. 이거 우리부터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채팅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 인간은 다 감정적이에요. 누가 더 이성적이냐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가 상당히 큰 관리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내 문제라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이나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십시오.